변화 혁신의 리더십 제9주차 2교시 비디오 1에 이어서 계속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혁신의 과대포장 주기 2입니다. 신기술 혁신 전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제품의 효용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새로운 개념의 자리매김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모형 속에 담겨진 Why, 즉 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해당 신기술이나 혁신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받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를 알고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체적인 가치 판단, 즉 영어로 Holistic Valuation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과정에 자리매김을 해야만 수용되거나 캐즘을 뛰어넘거나 환면의 골짜기를 가로질러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2013년의 하이프사이클 혁신의 과대 포장 주기입니다. 그 그림의 가운데를 보면은 NFC 같은 기술은 하향세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기술이 하향세를 탈지 모릅니다. 앞으로 신기술 혹은 혁신은 어디에서 올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그래프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기업은 좀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은 역시 소비자의 몫이 아닐까요? 다음은 확산의 과정에서 채택 과정의 5단계를 살펴봅니다. 이 내용 교재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확산은 5단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비슷한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련의 통신 채널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 5단계는 지식, 설득, 결정, 구현 및 지속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인식 및 지식. 개인들은 처음에는 혁신에 노출되지만 혁신에 대한 정보를 부족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아직 혁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도록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설득. 개인은 혁신에 관심이 있고 관련 정보나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정보를 가진 개인은 혁신에 설득당하거나 매료됩니다. 세 번째, 결정. 개인은 변화의 개념을 취하고 혁신 사역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혁신을 채택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로저스는 2단계 개성적 특성으로 이것을 경험적 증거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구현. 개인은 상황에 따라 혁신을 다양한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또한 혁신의 유용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확산, 지속. 개인은 혁신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마무리합니다. 이 단계는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개인 내의 관계, 또 대인관계이며 그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입니다. 즉 채택 5단계는 처음에 인식을 거쳐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채택해서 시행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채택을 해서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택제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사항을 반복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혁신가를 살펴봅니다. 혁신가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으며 재무 유동성이 있으며 사회적이며
과학적 출처와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다른 혁신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험 허용 능력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금융자원은 이런 실패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13.5%를 차지하는 조기 채택자 Early Adopters를 보죠. 이러한 개인들은 채택자 범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론 선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죠. 조기 채택자는 사회적 지위, 재정 유동성, 고급 교육 수준이 높으며 후기 채택자보다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혁신가보다 채택을 선호하는 데 더 신중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해서 핵심적 커뮤니케이션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셋째로 34%를 차지하는 초기 다수 Early Majority 그룹입니다. 그들은 혁신가들과 초기 채택자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 후에 혁신을 채택합니다. 초기 다수 채택자들은 평균적인 사회적 지위 이상이며 사회조직에서 거의 초기 채택자와 접촉하는 위치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로 역시 34% 사람은 비중 차지하는 후기 다수 즉 레이트 머저리티 채택자입니다. 그들은 평균적인 채택자들이 채택을 한 이후에 혁신을 채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회의를 합니다. 즉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혁신에 접근하고 사회 속에서 대다수가 혁신을 채택한 후에 혁신에 접근합니다. 후기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혁신에 대해 회의적이며 평균 사회적 지위 미만 그리고 재무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초기 다수와 후기 대다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였으며 오피니언 리더와 접촉은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16%를 차지하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들은 혁신을 채택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전 범주의 일부와 달리 이 범주의 개인은 의견 리더십, 여론 선수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변화 대행자나 관리자를 혐오합니다. 후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 가장 낮은 재무 유동성, 채택자 중에서 혁신 채택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족 및 친한 친구와 접촉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범주 사람입니다. 즉 별로 활동성이 없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제는 확산과 사회 시스템 역할입니다.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입니다. 확산을 위한 사회 시스템에는 1번 여론 선도자, 2번 전자통신 사회 네트워크, 3번 조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여론 선도자는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론 선도자는 혁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를 유통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 선도자는 혁신 결정 프로세스의 평가 단계와 채택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론 선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국제적이며 더 많은 변화 동향자와 접촉을 하고 더 많은 사회적 경험 및 노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혁신적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1950년대 초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확산에 대한 방송 광고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여론 선도자는 사회 내 계층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계층의 각 수준은 같은 수준의 다른 구성원들과 그 아래 다른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일반적으로 더 많았고 대량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속성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입소문과 사례는 방송 메시지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강화한 경우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는 가능한 경우 채택을 받지 않는 혁신에 대한 광고가 아닌 혁신이 채택된 다음에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자통신 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혁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라인과 그루스가 제안한 사회적 모델은 라인과 그루스가 사용한 시스템 수준 분석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소셜 네트워크를 채택자 분류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히 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 개인 간 네트워크가 더 강한 커뮤니티에서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조직입니다. 혁신은 종종 집단적 혁신 결정과 권위적 혁신 결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혁신 결정을 통해서 조직에 의해 채택됩니다. 집단적 혁신 결정은 채택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권위에 의한 채택 결정은 조직 내에서 권한이 높은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선택적 혁신 결정 프로세스와 달리 이런 결정 프로세스는 조직 또는 계층 그룹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조직 내에서 특정 개인은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혁신의 배후에서 혁신을 지지하고 반대를 돌파합니다. 이 챔피언은 효율성 비즈니스 모델인 식스시그마에서 사용되는 챔피언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식스시그마는 전사적인 고객 만족과 제품 품질 관리를 말하는데 이 프로세스에는 개인이 수행하는 혁신 결정 프로세스와 약간 유사한 5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의제 설정, 일치, 재정의 구조 조정, 명확함의 일상화입니다. 다음은 혁신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의 측정을 통해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측정 유형으로 조직적 수준의 혁신 측정과 정치적 수준의 혁신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의 혁신 측정은 개인, 팀 수준 평가 및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사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의 혁신 측정은 설문조사, 워크숍, 컨설턴트 또는 내부 벤치마킹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의 혁신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재무 혁신, 프로세스 효율성, 직원의 기여 및 동기부여, 고객에 대한 혜택과 관련된 비즈니스 측정과 같은 혁신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균형 성과표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측정된 값은 신제품에서 들어오는 수입, R&D 지출, 시장 출시 시간, 고객 및 직원 인식 및 만족도, 특허 수, 과거 혁신으로 인한 추가 판매 고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마다 크게 다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혁신 측정은 혁신을 통해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 우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둡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품질관리재단과 같은 다양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2년도부터 시행된 OECD 오슬로 매뉴얼은 기술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 측정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매뉴얼은 OECD에서 1963년도부터 실시해온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보완 대체했습니다. 2018년 새로운 오슬로 매뉴얼은 혁신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취하며 마케팅 및 조직 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유럽 공동체의 혁신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라스카티 매뉴얼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재정 규모를 측정해서 혁신의 순위 파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R&D, 즉 연구개발 투자가 GMP의 어느 정도인지를 백분율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라스카티 매뉴얼이나 오슬로 매뉴얼은 이러한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혁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 리스본 전략은 R&D에 대한 평균 지출이 GDP 3%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R&D에 대한 평균 지출이 GDP 3%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높은 혁신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지표 사용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지표 5차원 분류에 따르면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투입, 혁신 프로세스로부터 산출, 혁신 산출의 효과, 혁신 프로세스 활동에 대한 접근성, 마지막으로 혁신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의 이용 가능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지표와 지수에 대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표는 경제활동 결과 숫자 그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011년 국내 총생산, 즉 GDP는 1172조 원, 경상수지 흑자 277억 달러. 이러한 것은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기준과 비교해서 나온 숫자로서 기준 시점의 가격, 시가총액 등을 100이나 1000 등 기준지수로 두고 변화의 폭과 속도, 방향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100으로 정하고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나타낸 지수입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라고 하면 지표와 지수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혁신을 잘하는 국가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블룸버그 센터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BDI and ZEW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und Economy Research in Mannheim, 전국 독일 산업협회 및 만하임 경제연구소가 측정한 결과에서도 전 세계 10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후진국을 알고 있지만 막상 세계에 나서서 보면 한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리더 국가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을 모방하려 애쓸 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네, 오늘 수업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 문제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혁신의 확산 모델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1번 로저스 에버렛, 2번 베니스 G, 3번 쉼필터, 4번 제이슨 밀. 확산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는 에버렛 로저스이죠. 예, 미국 사람입니다. 에버렛 로저스입니다. 1번. 혁신의 채택자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나타낸 것은 1번 이노베이터스, 얼리 어답터스, 얼리 모저리티, 레이트 모저리티, 레갓. 2번 이노베이터스, 얼리 모저리티, 얼리 어답터스, 레이트 모저리티, 레갓. 3번 이노베이터스, 얼리 어답터스, 레이트 메저리티, 얼리 머저리티, 레갓. 4번 이노베이터스, 얼리 어답터스, 얼리 머저리티, 레갓, 레이트 머저리티. 혁신 채택자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나타낸 것은 보면은 맨 처음에 혁신가가 있죠. 혁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 채택자들이 나오죠. 초기 채택자 다음에는 초기 다수 채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기 다수 채택자, 마지막으로 후발주자가 나오죠. 이런 내용은 그 1번에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egacy 1번입니다. 다음 중 혁신에서 캐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캐점 본래 해코를 뜻하는 용어이다, 단어이다. 맞죠? 2번 제프리 무어가 사용한 용어이다. 맞죠? 3번 신기술이 초기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판매가 급감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맞죠? 신기술이 혁신이 초기에 도입되다가 갑자기 그것이 판매가 되지 않고 그 시장에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가 사라지거나 또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죠. 4번 캐즘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기술의 혁신에 여러하는 혁신가나 초기 수용층과 대중 간의 가치된 관점이 같기 때문이다. 4번은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의 혁신에 여러하는 혁신가나 수용층이 가치에 대한 관점이 같다면은 혁신은 채택되어 가지고 바로 S자 곡선을 보이면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혁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가는 그 어떤 가치를 두고 혁신했는데 초기 수용층으로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즉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달라가지고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 캐즘이 발생하는 이유는 혁신가나 수용층 간의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틀린 설명이죠. 다음 중 혁신의 확산 과정에서 채택의 5단계 순서가 맞는 것은 처음에는 인지를 하죠. 인식을 하고 지식을 가지죠. 그 다음에 관심을 좀 두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하죠. 자 봅시다. 1번 인식, 평가,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인식 다음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죠. 이거 틀린 거죠. 2번을 보면은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죠. 시행보다 시행은 평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3번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채택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3번이 맞죠. 4번은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채택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죠. 4번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S자 모델을 처음 제기한 학자는 이건 바로 나오죠. 가브리엘 타데라고 앞서 그 수업 시간에 살펴봤죠. 가브리엘 타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정의를 통해서 자신만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혁신의 확산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혁신의 확산은 가브리엘 타데 S자 모델에서 시작해서 로저스가 확립한 혁신의 확산 모델에서 혁신 채택자들의 참여 행태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혁신의 캐즘 모델을 통해서 혁신의 하이프 사이클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확산의 과정과 채택자 범주, 확산과 사회 시스템의 역할, 혁신의 측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확산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변형적 리더십의 전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재 147쪽에서 173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